오늘은 드디어 CTAS가 일어섭니다. 근데 문자 그대로 서기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먹고 사는 일이 바빠가지고 업로드가 많이 늦었습니다. 20살 7화 스무스하게 시작합니다. 이번 에피소드부터는 제작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나레이션을 넣으려고 합니다. 콘텐츠가 너무 조용하고 재미 요소가 없다는 주변의 의견들이 많아서요. 어차피 이번에 일 때문에 업로드 주기도 벌어진 겸 앞으로의 콘텐츠는 나레이션으로 정보와 재미의 밀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스탠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구리스를 발라줍니다. 그리고 스프링 후크를 걸어줍니다. 메인 스탠드 스프링입니다. 메인 스탠드 조립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만 스프링 장력 때문에 설치할 때 힘은 좀 듭니다. 메인 스탠드에 스프링을 먼저 걸어줍니다. 스프링을 먼저 장착하고 장드라이버로 엑셀을 넣어줄 위치를 잡는 중입니다. 같은 엑셀이 사용되는 리어 브레이크 페달도 위치시키고 구리스를 잔뜩 바른 길고 딱딱한 엑셀을 구멍에 넣어줍니다. 스프링 장력이 너무 세서 쉽지가 않네요. 스프링을 빼고 엑셀을 넣은 후 뺐던 스프링을 다시 걸어주면 끝! 인데 사실 제 채널의 목적은 제 삽질의 공유를 통한 여러분의 자가정비 시행착오 축소입니다. 에이씨. 메인 스탠드 위치를 제대로 잡아보니 스프링 장력 때문에 자꾸 엉뚱한 데로 갑니다. 결국 스프링을 빼고 제자리를 잡아줍니다. 스탠드 위치가 바뀌면서 스프링이 걸리는 거리가 좀 더 멀어졌습니다. 그 말은 즉 스프링을 더 많이 당겨야 된다는 뜻이죠. 몇 센치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까보다 많은 힘이 듭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앵글에서는 힘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차대가 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스프링을 당기려니까 쉽지 않습니다. 콘텐츠 촬영을 하다 보면 카메라 앵글 때문에 쉽게 할 일도 엉성한 폼으로 어렵게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바닥으로 내려 차대를 제대로 고정하고 스프링을 설치합니다. 스프링 두 가닥을 한 번에 하시려고 하면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가닥씩 당겨서 걸어줬습니다. 두 가닥 모두 잘 걸렸습니다. 다음으로 리어 브레이크 스위치와 스프링을 조립해줍니다. 리어 스윙암과 브레이크 로드 조립 전이지만 브레이크 페달이 흔들거리지 않도록 스위치를 먼저 조립해줍니다. 엑셀에 와셔를 넣어줍니다. 저 와셔는 원래는 없는 부품인데 유격 없애기에 딱 맞는 와셔가 있어서 껴주는 겁니다. 그리고 쿼터핀으로 엑셀을 고정해주면 끝입니다. 다음은 킥박스입니다. 핸들을 먼저 조립해버리면 공구가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킥박스를 먼저 조립합니다. 이전에 완성해둔 포크 스템에 구리스를 잔뜩 발라줍니다. 그리고 스템에 베어링을 꽂아줍니다. 쇠막대와 쇠구슬에 떠오르는 드립이 있지만 참아봅니다. 구리스를 또 사정없이 발라줍니다. 프레임에 꽂아주고 상단 베어링도 충분한 구리스와 함께 설치합니다. 많은 하중과 충격을 받는 스티어러 헤드 베어링에 구리스는 많이 발라도 그리 손해볼 건 없습니다. 베어링 커버를 조립합니다. 스티어러 헤드 베어링은 무거운 부품들이 큰 힘을 받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조립할 때 스티어러 헤드가 너무 부드럽게 움직이는 상태보단 살짝 뻑뻑한 느낌이 들 정도로 조여주는 게 좋습니다. 주행 중 진동과 충격으로 유격이 커질 수도 있거든요. 아이씨! 락너트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단단하게 조여주세요. 쫄리니까 한 번 더.
이번엔 핸들입니다. 삽입부에 그리스를 충분히 발라주고 핸들을 끼워줍니다. 고정 볼트에도 녹방지를 위해 그리스를 잘 발라 끼워줍니다. 이 부분은 너트가 풀리면 안 되니까 임팩으로 튼튼하게 조여줍니다. 자, 이제 앞휠을 장착해 보겠습니다. 장착하기 전에 오일실, aka 리데나를 넣어주겠습니다. 오일실이 들어갈 자리에 그리스를 잘 발라줍니다. 그리고 직경이 맞는 소켓과 망치로 오일실을 균일하고 튼튼하게 넣어줍니다. 반대쪽에도 그리스를 듬뿍 발라주고 오일실을 넣어줍니다. 브레이크 쪽에 비해서 직경은 크지만 두께가 얇아서 손으로도 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 미터 기어 하우징을 넣어줍니다. 언젠가 이 하우징 대신 부싱을 만들어서 넣어줄 계획입니다. 브레이크 디스크 쪽에 칼라도 잊지 마세요. 기름지네요. 앞휠의 위치를 잡아주고 엑셀에 그리스를 발라줍니다. 이렇게 구멍에 막대가 들어가는 경우엔 항상 윤활제를 사용하고 부드럽게 넣는 습관을 들이세요. 휠은 더 부드럽게 굴러가고 그녀도 당신을 부드러웠던 남자로 기억할 겁니다. 메타기어 하우징이 빠지지 않도록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위치를 잡고 엑셀을 천천히 넣어줍니다. 엑셀을 톡톡 쳐주면 어렵지 않게 들어갈 겁니다. 엑셀 너트는 풀림 방지 너트라 손으로 끝까지 잠그기 어렵지만 그래도 나사산을 제대로 물 때까지는 손으로 돌려주세요. 그리고 스패너나 라체렌치로 튼튼하게 잠궈줍니다. 이전화에서 여러 번 자막으로 썼었지만 저는 분해 시엔 몰라도 조립 시에는 임팩 같은 전동 공구보다 수공구를 선호합니다. 임팩 같은 경우 순간적인 힘이 너무 강해서 나사산 손상이나 이물질이 있을 때 엑셀과 너트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거든요. 잘 돌아가네요. 이렇게 앞바퀴 쪽 조립을 마칩니다. 이제 리어 스윙암으로 넘어가 봅시다. 눈썰미 좋은 분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정형의 고무 부싱이 아니라 다른 부품이 들어가 있죠. 이 부분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커스텀이라고 할 만한 몇 안 되는 부분 중 하나인데 많은 시행착오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그 첫 번째 버전이고 완전한 실패작입니다. 그리고 이 스윙암과 커스텀 베어링을 다룬 온갖 처절한 시행착오가 다음 에피소드의 내용입니다. 기대해주세요. 커스텀 베어링의 방청을 위해 스텐 와셔를 끼우는 중입니다. 좌우 베어링 한쪽에 2개씩 총 4개의 스텐 와셔를 넣어줍니다. 물론 그리스도 잔뜩 발라줬습니다. 스윙암 엑셀이 이렇게 힘들게 들어갈 때 이상함을 눈치챘어야 하는데 뭐 어찌됐건 이때까지는 잘 된 줄 알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담긴 다음 에피소드가 궁금하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아무튼 실패한 커스텀이지만 이 부분부터의 조립은 순정과 똑같습니다. 스윙암에 좌우 유격이 없도록 확인하며 잘 조여줍니다. 원래 꽂혀있던 고무 부싱 제거 과정에서 스윙암에 상처가 났네요. 앞휠도 기스내고 잘 앉으시다 이씨. 다음 부품들을 좀 더 수월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끈으로 스윙암을 고정해줍니다. 끈과 매듭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다면 정비에도 유용하지만 연인관계를 돈독히 하는데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리어휠 구성품들을 준비해봅시다. 먼저 예전에 도색한 드리븐 플랜지를 조립하겠습니다. 플랜지에 삽입되는 6203 베어링입니다. 국내에선 결국 찾지 못해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한 내경 27, 외경 40, 두께 6mm 오일실입니다. 리어 스프로켓입니다. 체인과 소기어 세트 구성으로 된 제품에 동봉된 제품이었습니다. 이 모든 부품들의 금액은 새 드리븐 플랜지 가격은 얼마일까요? 아우 빡쳐 이씨. 지나간지는 빨리 잊어버립시다. 이전에 휠편에서도 보셨겠지만 베어링 삽입은 추출보다 훨씬 쉽습니다.
구리스 성애자인 저는 항상 구리스를 잊지 않습니다. 이건 알리에서 구매한 자전거용 베어링 삽입 공구입니다. 완성도나 내구성이 높지 않지만 가격 감안하면 훌륭한 구성입니다. 알루미늄 부품이라 암나사산이 좀 쉽게 뭉개지는 느낌인데 구리스 발라가면서 쓰면 그런대로 유용합니다. 전산 볼트와 와셔, 너트를 쓸 때보단 반듯하게 삽입할 수 있습니다. 아이 깜짝이야 이씨! 보시다시피 베어링을 잡아주는 가이드 부품이 다양하게 들어있어서 삽입면에 직각으로 안정적으로 삽입하기 좋습니다. 이렇게 큰 힘을 주게 되면 베어링 툴 나사산에 구리스를 꼭 발라주세요. 나사산을 만져보면 수공구인데도 열을 받아서 뜨겁습니다. 삽입판이 너무 커서 좀 작은 녀석으로 바꿔줍니다. 끝까지 잘 들어갔습니다. 구하는데 애를 먹었던 리데나, 아니 오일실을 끼워줍니다. 이번에도 구리스는 듬뿍. 리어 스프로켓 차례입니다. 볼트와 너트는 항상 손으로 두세 바퀴 정도 돌려서 나사산이 확실하게 물렸는지 확인하고 공구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냥 아세이로 사는 게 제일 편합니다. 자, 이번엔 리어 브레이크 판넬입니다. 캠과 더스트실, 브레이크 암과 기타 부품들입니다. 브레이크 암 고정 볼트와 너트는 스텐으로 교체할 거예요. 더스트실은 상태가 그닥 좋지 않아서 직접 만들겠습니다. 비슷한 두께의 고무판과 내경, 외경과 같은 펀칭날을 준비합니다. 제가 자꾸 고무망치를 쓰고 있습니다. 쇠망치 가지러 가기 귀찮아서 저러고 있습니다. 고무망치는 이런 펀칭 작업에서 쓰면 효율도 떨어지고 고무망치도 손상됩니다. 내경도 따줍니다. 아이씨, 삐딱하게 따졌네. 씨. 노안이라 그런가? 은근히 내경과 외경 센터 맞추기가 어렵네요. 에이 진짜. 그래서 이번엔 내경을 먼저 따줍니다. 그리고 외경은 펀치로 살짝 자국만 내줍니다. 그리고 내경과 외경의 펀치 자국의 간격을 균일하게 가위로 잘라내줍니다. 그리고 외경을 펀치로 따주면 수월하게 균일한 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짜잔! 딱 맞네요. 이제 브레이크 캠을 조립합니다. 리어 브레이크 인디케이터와 브레이크 암을 장착합니다. 녹슨 브레이크 암 고정 볼트와 너트는 스텐 볼트와 와셔, 너트로 교체합니다. 늘 쓰던 록타이트 나사 고정제를 못 찾아서 다이소 나사 고정제를 사용했습니다. 드럼 브레이크를 너무 오랜만에 만져보다 보니까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나중에 조절할 생각으로 브레이크암 위치를 아무렇게나 조립했는데 이게 또 불필요한 작업으로 시간 낭비를 하게 됩니다. 가급적 매뉴얼 참조하셔서 제대로 된 위치를 미리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새 라이닝입니다. 브레이크 라이닝은 요령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리어 브레이크 판넬 조립은 이렇게 끝입니다. 사이드 컬러를 삽입해주고 구리스를 듬뿍 바른 슬리브를 넣어줍니다. 리어 브레이크 판넬과 스토퍼 암, 스토퍼 볼트를 조립해줍니다. 특수한 형상인 스토퍼 볼트를 빼곤 스테인리스 볼트 너트로 모두 교체해줄 거예요. 리어 휠 댐퍼를 조립해줍니다.
구멍에 맞춰 끼우면 되는 간단한 구조지만 새 댐퍼가 좀 딱딱하고 빡빡합니다. 그래서 조립 과정에서 잘 빠질 거예요. 그리고 새 휠에는 오링이 미포함입니다. 같은 사이즈의 오링을 가져다 설치해줍니다. 자, 드디어 리어 휠을 차체에 조립합니다. 리어 휠에는 브레이크 판넬을 먼저 끼워줍니다. 그리고 드리븐 플랜지를 조립합니다. 플랜지에 삽입된 슬리브와 스윙암을 먼저 조여주지 않으면 슬리브가 안쪽으로 빠질 수 있어요. 체인 어저스터의 스윙암과 맞닿는 면에 그리스를 발라줍니다. 그리고 슬리브 너트를 조여줍니다. 오른쪽 체인 어저스터에도 그리스를 발라줍니다. 그리고 스페이서를 위치해줍니다. 모든 부품들이 제자리에 있으면 이제 리어 엑셀을 삽입해줍니다. 어저스터와 스페이서, 브레이크 판넬과 플랜지를 잘 정렬해서 톡톡 쳐주면 어렵지 않게 들어갈 거예요. 엑셀러트는 고정하지 않았어요. 브레이크 조립을 하는 동안 뒷바퀴를 앞뒤로 움직여야 할 수 있어서요. 스윙암을 매달았던 끈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브레이크암 스토퍼를 체결해줍니다. 브레이크암 스토퍼 고정 플랜지 너트도 스테인리스 와셔와 너트로 교체합니다. 나사 고정제를 바르고 튼튼하게 조여줍니다. 앞서 브레이크 판넬 조립해서 브레이크암 위치를 아무렇게나 해놨었죠. 이제 그 브레이크 암의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 분리합니다. 브레이크 암을 조정하기 전에 먼저 브레이크 암이 연결된 브레이크 로드를 설치합니다. 브레이크 로드와 페달 연결부엔 당연히 그리스를 발라줍니다. 고정핀에도 그리스를 발라주고 페달을 돌기에 핀의 절단부를 맞춰 꽂아줍니다. 고정핀의 녹 방지를 위해 꽂기 전에 그리스를 발라줍니다. 브레이크암 위치를 조정해줍니다. 브레이크암 조인트 조립에 앞서 브레이크 로드의 나사산에 그리스를 잘 발라줍니다. 브레이크암을 원래 위치에 끼워주면 끝! 날 줄 알았는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일단 스텐 볼트가 너무 긴데 브레이크 판넬 형상 때문에 바퀴가 조립된 상태에선 볼트를 앞쪽에서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정 볼트는 브레이크 암과 캠이 끼워진 상태에서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라인더로 스텐 볼트를 잘라왔습니다. 근데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너트를 조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간을 조금이라도 만들어 보고자 브레이크 암과 조인트를 분리합니다. 다시 조여봅니다. 와셔 끼우고 나사 고정제 발라주고 조심스럽게 너트를 조여보는데 됐나? 됐나? 아씨 되기는 뭐가 돼 이씨 에이씨 아이씨 진짜 한 번만 더 와셔 끼우고 너트도 빠지지 않을 만큼 조였습니다. 자 이제 암과 로드를 연결하면 끝인데 이게 안되네 이씨. 제발 이러지 마. 결국 암과 로드를 다시 연결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휠과 브레이크 판넬을 분리하는 게 훨씬 빨랐을 것 같네요. 뭔가 나중에 다시 또 한번 풀 것 같다. 네, 그 말대로 몇 번의 난리부르스 끝에 어찌됐건 조이긴 했습니다. 브레이크 로드 스프링은 손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쉽게 끝났어.
슬리브 너트를 조여주고 신품 리어휠 슬리브가 기존에 있던 것보다 긴 듯합니다. 근데 지금은 귀찮으니까 그냥 엑셀 너트를 조여줍니다. 순정 체인 어저스터도 도금 너트 대신 스텐 너트로 교체해줍니다. 스탱. 자, 이제 대망의 뒷쇼바입니다. 가급적 정식 명칭을 쓰려고 하는데 쇼업 서버는 뭔가 어색하네요. 그냥 쇼바라고 부르랍니다. 장착할 제품은 YSS 헌터커브용 가스 쇼바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의 전형이죠. CT 에이스 순정 쇼바가 너무 엉망이라 품질이 좋다는 CT 베스트 쇼바로 교체해보려고 했었는데 CT 에이스 쇼바는 스펙상 370mm, CT 베스트 쇼바는 320mm입니다. 50mm 차이면 꽤 큰 차이라 다른 대안을 찾은 게 365mm인 헌터커브 쇼바였습니다. 근데 이 길이들이 쇼바의 전체 길이인지 홀간 거리인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설치해놓고 보니까 헌터커브 쇼바가 좀 많이 긴 듯하네요. 쇼바 와셔들도 스텐으로 교체합니다. 차대와 맞닿는 가동부엔 잊지 않고 구리스를 발라줘야죠. 고무 부싱의 홀 부분도 측면에서 계속 마찰되는 부분이니 구리스를 발라줍니다. 그리고 토크렌치로 너트들을 조여줍니다. 자, 드디어 이렇게 우리의 20살 CTS가 두 바퀴로 섰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하다. 언뜻 봐도 바퀴가 왼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1cm가량이요. 바퀴를 빼고 최대한 후면에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이게 프레임의 중심선입니다. 그리고 쇼바의 고정점입니다. 여기서 수직으로 내려와 보면 1cm 정도 스윙엄이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이 니들 베어링 커스텀을 위해 스윙암 그리고 베어링과 씨름하는 저의 온갖 삽질들입니다. 쇠를 자르고 깎아내는 그 처참했던 이야기가 다음화에 펼쳐집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고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시청 시간이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들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안전한 라이딩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